안녕하세요. 오태규 김정민입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기술과 네온차의 전기차 기술이 대략적으로 7년 정도 벌어졌다. 이걸 짧게 봐서 그런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까지 합치면은요, 10년도 넘을 거예요.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모델 X가 2015년에 출시가 됐는데, 아직까지 모델 X SUV죠? 5050 전장에 5m가 살짝 넘어요. 이 정도 사이즈의 SUV형 전기차 가운데서 모델 X 비슷한 모델은커녕 근처에 따라가는 모델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 출력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출력은 큰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고만고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경쟁을 할 때 동급 모델에서 출력 차이를 내봤자 이게 뭐 한 50마력 정도 출력이 나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 출력 차이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동급 모델,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브랜드, 비슷한 프리미엄은 프리미엄, 대중은 대중, 뭐 이런 기준이에요. 배기량 맞춰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50마력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그 50마력 정도 내외의 출력이면 요거 경량화 시키고, 그 다음에 동력 정전장치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의 어떤 완성도 높여서, 지오메트리 완성도, 네, 이런 걸 높여서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시대에는 출력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잘 봐야 된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예요. 출력은 의미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의 지식에서 전혀 발전을 못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가 전기차 시대에도 통용이 된다 하시는 거고요. 경량화도 마찬가지예요. 경량화도 네온 자동차 시절에는 뭐 과거에는 그 격차가 좀 심했는데 이제 2000년 이후부터는 어땠었냐면 100kg 안쪽에서 다 경쟁을 했어요. 동급 모델에서 100kg이 최대 벌릴 수 있는 수치였고, 대부분 그 안면에서 뭐 엎치락뒤치락 했었죠. 그래서 100kg까지 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티왕짱이야. 우리는 안 될걸? 이렇게 의시됐고, 좀 못하는 업체들은 그래도 출력을 좀 높여가지고 요걸 좀 감안을 해서 좀 극복을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술력으로 어떻게든 극복을 해보려고, 그래서 경쟁을 해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들어섰어요. 지금 전기차 시대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모델 X 플레드가 1020hp입니다. 0마력, 호스파워. 페아데스 디아케는 1033이에요. 그럼 다른 경쟁 모델들의 출력은 어떻습니까? 540마력, 뭐 530마력, 거의 500마력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500마력이면요, M3 한 대가 빠지는 겁니다. 출력을 보지 말라고요? M3 한 대가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의 기준대로 출력 마력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과거에 멈춰 있는 거고, 지금이 어떤 시대에 어떻게 전기차 전동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전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출력이 이거 어느 정도여야죠. 200마력 정도만 차이가 나도요, 이거는 다른 세계의 차입니다. 그런데 500마력이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이거 어떻게 따라갈 겁니까? 이 출력 차이를 어느 정도여야죠. 자, 그 다음에 경량화도 모델 X가 2.45톤입니다. 트라이모터가 그래요. 이거의 듀얼 모터 시절에서도 한 이 정도 무게였습니다. 2015년도에 5m가 살짝 넘어가는 5050 전장의 SUV가 이 정도의 경량화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비슷한 사이즈의 전기차들이 다 2.6톤에서 2.7톤. 대략적으로 한 300kg 이상 차이가 납니다. 더 무거운 모델도 있어요. 그러면 300kg의 차이면은요, 2.45톤 기준으로 12%가 넘습니다. 약 13% 가까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격차가 없었어요. 이렇게 격차가 날 수가 없었어요. 동급 모델에서. 프리미엄은 프리미엄, 대중이면 대중. 100kg 안쪽에서 뭐 조금 더 차이 나 100몇십 kg이었는데 이제 막 300kg 정도가 차이가 나버립니다. 자, 그러면 경량화 부분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출력이 비슷해도 이거 진짜 기술력 차이가 크다,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데, 출력은 500마력 M3 한 대가 날아가 버리고, 경량화에서는 300kg 이상의 차이가 나버리고, 소프트웨어라든지 자율적인 보조를 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소프트웨어가 더 문제인데, 통신 프로토콜 그거 다 바꾸려면 협력사 부품 공급하는 그 과정서부터
OTA를 또 파워트레인까지 관여를 하게 하려면 기술 규칙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시간 엄청나게 걸립니다. 거기다 통합부에서 언제 최적화하려면 이건 몇 년이나 걸릴까? 이거 빼고 얘기해도 도대체 출력이면 출력, 경량은 경량화. 거기다가 주행거리는 또 거의 3분의 1 이상의 차이가 나버립니다. 동시대에 이런 차이가 나도 문제인데 이게 7년 전에 나온 모델하고도 이런 격차가 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더 응원을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할 것이다. 힘숨찐을 기대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유튜브 요즘 많이 보다 보니까 특히 영화에서 뭐 이렇게 고장면만 다 힘숨찐. 독일 기업은 힘숨찐이야. 힘을 숨기고 있어. 힘을 숨긴 찐따인지 아니면 그냥 찐따가 될 건지는 앞으로 2년 정도 시간이 더 남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2년 정도 시간에서 결판이 확실하게 날 겁니다. 근데 왜 내연차를 거의 국민들이 응원하는 분위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기업은 좋은 상품, 같은 가격대, 예를 들어서 12만 불의 자동차다 그러면 1000마력 넘게 주는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경량화도 막 한 200-300kg 잘 돼 있는 모델이 있고 주행거리도 3분의 1 이상이 더 가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비슷하거나 비싼데 출력은 한 500마력 날라가 있고 거리도 한 3분의 1 줄어 있고 경량화도 한 200-300kg이 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인지 뻔히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차를 왜 다들 응원을 하셔야 되는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왜 소비자들이 그거를 슬퍼하는가? 이해를 못한 건 아닙니다.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산업의 논리고 이게 적자 생존 원리입니다. 뭐 사업도 기업 생리도 야생하고 비슷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또 오래가는 자가 강하게 되는 건데 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통해서 보다 앞서고 가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주는 기업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이 꼴등을 한다 그래가지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많죠. 그리고 그 선수가 최선을 엄청나게 다했죠. 그 선수도 그 나라에서는 최고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인간시대 찍어보면 눈물 없이는 그 선수의 스토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에 나가서 꼴등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죠. 캐스터가 이 선수는 꼴찌를 했네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가 아니 캐스터가 그 선수보다 잘하나? 어딜 함부로 평가를 하나?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자동차에서는 근데 그렇게 인지 부조화를 겪는 이유가 본인이 막 믿고 있는 것들이 부정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설하는 캐스터가 미운 거죠. 캐스터는 기록을 보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순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은 엔지니어들끼리 하는 거예요. 테슬라 엔지니어, 벤츠 엔지니어, BMW 엔지니어, 현대기아 엔지니어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수준 차이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는 기량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 조직 가운데서는 더 앞선 기술, 더 진보적인 기술, 가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그렇지 못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 간의 기량을 비교를 하고 그 기량 비교는 너무나 하기가 쉬워요. 이미 인증기관에서 모든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고 자동차와 같은 기계장치, 이게 전기차가 돼서 전기전자가 되더라도 그 전기전자의 특징이나 기술적인 포인트를 알기만 하면 뭐가 우수한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대로 나열을 하는데 나열을 하는 사람이 그 엔지니어보다 똑똑하고 그 엔지니어보다 생각이 많은가를 그런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이런 분들의 인지 부조화를 빨리 보정을 하셔야 돼요. 경쟁은 엔지니어들끼리 하는 거예요. 다 생각이 있죠. 다 최선을 다하지. 운동 경기와 같은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기량 차이가 있다. 근데 그 기량 차이가 지금 우사인 볼트보다 더한 상황이에요. 우사인 볼트가 전성기 때 경기 나오면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봅니다. 이번엔 어떤 신기록을 깰까가 관심이지 우사인 볼트가 금메달을 딸까 이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치 북경올림픽 때 장미란 선수처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따라올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그들이 언제쯤 따라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못 따라왔는데 갑자기 힘숨찐이어서 각성을 해가지고 뮬리누를 든 토르처럼 타노스를 가격한 그렇게 되면 더
테슬라가 타노스가 되나? 어쨌든 네, 소비자들은요 이 결과를 놓고 그 결과물을 놓고 판단하면 됩니다. 모델 3가 5년 전에 나온 모델이에요. 그러면 BMW i4 M50은 모든 수치에서 앞서는 게 맞습니다. 다 앞서야 돼요. 다 압도를 해야 됩니다. 출력도 압도해야 되고 제로백도 압도해야 되고 쿼터마일도 압도해야 되고 제로 200도 최고속도 소프트웨어 완성도도 자율주행 보조도 실내 구성도 경량화까지 다 압도를 해야 되는데 단 하나도 압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압도한 거 압도라고 해야 되나? 살짝 앞선 거 리뷰수 채널에서 쿼터마일 드래그 레이싱 할 때 한 대 정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수치에서 다 떨어집니다. 5년 전에 나온 모델이 그래요. 같은 시대의 제품이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우려스럽습니까? 경쟁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하드웨어에서 대등한 수준의 결과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럼 대등한 수준의 결과를 낼 때까지 한 2, 3년이 더 소요가 된다고 보면 이것도 7, 8년이에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라든지 자율주행 보조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 프로토콜, OTA를 통해서 파워트레인까지 다 조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는 언제 오냐. 10년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그동안 봐왔고 내 손에 삼각별 그 다음에 BMW의 그 프로펠러 원래 프로펠러 형상화 로고는 아닌데 바이에른주의 문장인데 뭐 프로펠러 로고라고 하니까 뭐 그거 그 다음에 아우디, 호르이, 반도로 데카베 이 네 회사가 합쳐진 그 보링 그것들 그 다음에 방패 스투트가르트의 방패 문양 포르쉐 여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열광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런 브랜드들이 지금 테슬라에게 형편없이 밀리고 있고 경쟁조차 안 되고 있다라는 이런 팩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뭐 저도 그 심정 이해는 하는데 너무 감정이입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좋은 기업은 좋은 상품을 제공해주는 기업이에요. 같은 가격에 월등한 성능, 월등한 가치의 상품을 제공해준다 그러면 그게 좋은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독일 기업들이나 유럽, 그 다음에 내연 자동차들이 경량화되지 않은 수치에서만 강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승차감, MVH, 단차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내 구성. 이거 자동차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거든요. 이건 나중에 본질을 이뤄놓고 나서 얼마든지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ETC 같은, 물론 이것 때문에 그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가치가 있죠. 하지만 자동차의 본질적인 가치를 좌우하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 그리고 또 앞으로 그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의 지표가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부분밖에는 내세울 게 없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역사, 히스토리나 헤리티지를 가지고 형성되었던 브랜드 밸류가 거의 대부분 다 해주는 거예요. 모든 가치의 한 70%, 80%를 지금 그게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 디지털 시장의 변혁처럼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애플이나 삼성은 스마트폰이 만개하기 직전에 ETC였죠. 모토로라, 노키아 뭐 이런 기업들이 보기에는 허접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지배적인 위치에 지금 뭐 GOS 때문에 지금 엄청 고생을 하고 있고, 예전처럼 파운더리도 그 공정 문제, GAA 공정이 제대로 수율 문제에 도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다가는 이제 TSMC에게 완전히 뒤처진다 뭐 이런 경고의 소리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동안 어쨌든 스마트폰 시장을 잘 애플과 함께 잘 따라왔습니다. 애플은 PC 기반으로 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기업이기 때문에 통신 시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죠. 그래서 애플이 통신 시장, 단말기 시장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놨죠. 디지털 카메라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제일 먼저 개발을 했고, 누구보다도 이미 센서 기술이 뛰어났었지만 1970년대 이미 그런 기술들을 확보해놨지만, 인화 사업 그리고 또 많은 사업주들과의 이권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뻔히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내부적인 반대와 분열 그리고 또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변화를 보면서도, 그리고 또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침몰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아주 작은 규모로 명맥만 유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역사는 반복되는 이유가 늘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건 달라. 자동차 시장은 달라. 근데 본질은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반복이 됩니다. 기존의 가치가 계속, 이 자동차 시장은 자본 집약적이고 노동 집약적이고 또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또 자동차는 교체 주기도 길기 때문에 우리는
앞선 그런 디지털 기업하고는 운명이 다르다. 근데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맞게 완벽하게 변신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연차. 네,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하시고 저희같이 기술과 상품성을 평가하는 곳은 개인적인 감정을 구태여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안타까울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기술이 안 돼서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업도 약육강식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제공해주고 좋은 가치를 계속 제공하면서 그걸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나갈 수 있는 정말 모빌리티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국내 기업이 잘 따라가고 있어요. 예, 국내 기업이 잘 따라가는 이유는 기존의 헤리티지나 사실 그런 게 많지도 않았죠. 네, 그 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관례 이런 것들을 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된다. 그리고 빨리 전동화 쪽에 집중을 해서 성능이나 기술 부분에 있어서 뒤처지게 되면은 앞으로 그 간격은 더 커질 것이다라는 강박관념으로 지금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 그게 주요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의 변화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 전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명우는 앞으로 2, 3년 후에는 확 갈리게 될 겁니다. 네. 지금 테슬라 더 이상 입 아파요 이제는. 그러니까 좋은 결과물을 내서 우리가 테슬라를 압박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말은 이제 많이 했어요. 그동안 힘숨진 가지고 오래 버텼지.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나 그 얘기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그때 상품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경쟁에서 지금 헛발질들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있던 정도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응원하는 마음도 개인적으로 사실 많이 없고요. 정말 세상을 바꿔나가려면 엄청난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주려는 그런 엔지니어들의 노고와 그들의 결과물이 격찬받고 박수받아야 됩니다. 예전의 가치에 그 기억에 그 경험에 매몰되어 있어서 새로운 가치에 눈두지 못하고 소비자들에게 과거의 그런 습관, 경험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께 여전히 최고다라고 정신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기업들은 도태가 되는 게 맞아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